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상담하다가 보면 내 남자가 마음에 들 때가 있지 않냐. 그러다가 사귀고 결혼하는 일도 있지 않냐. 유독 남성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에로틱 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도 2018년도 10월이나 2019년도 1월에 2명의 상담사가 영구 제명을 당했는데요.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가 성적 관계로까지 진전이 되는 비윤리적인 경우입니다. 자격관리위원회랑 상벌 및 윤리위원회 또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두 사람을 제명을 하게 됐고요. 1급 상담사가 제명된 경우에는 상담 기간 중에 내담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거거든요. 논리적인 근거로는 상담 관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윤리 규정에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상담 심리사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상담 심리사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에게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다른 조항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후 적어도 3년 동안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라도 가능하면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지난 학회장을 맡으셨던 저희 학과 교수님도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영구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에서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고 실제로 성적 접촉까지 일어나는 윤리적이지 않은 경우로까지 진전이 될 수 있는데 꼭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것까지를 에로틱 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실질적인 관계로 진전되기 전에 충분히 남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전이에 대한 거거든요. 내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상담자를 만났을 때 이상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보통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상적인 인물로 여겨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보통 전이가 아동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라고는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이라고 해서 때로 좋게도 쓰입니다. 성실하게 상담센터에 방문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상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죠. 누구나 전이라는 과정을 두 사람 간에 거치게 되는데 이를테면 사람과 세상에게 믿음이 없는 불신으로 가득한 내담자가 찾아왔다고 했을 때는 상담자한테 또 불신을 투사합니다. 내가 말해봤자 얼마나 내 마음을 알겠어. 해봤자 나를 버릴 거면서 당신이 나를 알기나 해?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무의식을 투사를 했을 때 상담자도 느낍니다.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 같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잘 해주려고 해도 돌아오는 게 냉담, 무시 이런 것들이어서 지칠 때가 있고 여러 번 설명을 해줘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상담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내담자에게서 받아서 그걸 분석을 하게 돼요. 전이는 당연한 일인데 예전에는 프로이트 시대까지만 해도 상담자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현대 정신분석학이나 많은 상담 이론에서도 전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이를 분석하죠. 상담자도 사람인지라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서 내담자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일어난 전이로 인해서 상담자가 전이에 걸맞은 반응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버림받았던 자녀였던 내담자가 상담자를 또다시 자기 자신을 버리게 하는 어머니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를 가혹하게 내치고 경멸하고 만약에 이런 반응을 했다고 쳤을 때 그걸 역전이적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역전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에로틱 전이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이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전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내담자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상담자는 자기 자신을 상담의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동일시되기도 하고 내사되기도 하고 그 느껴지는 전이의 감정을 느끼고 분석함으로써 내담자가 이런 특징을 이런 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의 핵심 정서나 주요 호소 문제는 이러한 것이겠구나 라고 파악을 하거든요. 정서적 감수성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성인 두 사람이 서로 상담 관계에서 만났을 때는 어떤 신체적인 매력
이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묘하게 건강하지 않은 상담 관계로 진전될 때가 있어요. 적절한 정도의 에로틱 전이는 상담에서 괜찮은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상담사를 포근하고 나를 넉넉히 받아줄 것 같은 어머니상으로 받아들여서 꾸준하게 여성 내담자와 좋은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EO 남성 내담자가 여성 상담사를 찾았다고 합시다. 대개 CEO들의 특징이 TCI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율성이 아주 높고 자극 추구가 높으면서 위험 회피를 거의 하지 않는 성향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여성 상담자가 자율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두 쌍은 굉장히 매력적인 쌍으로 각자에게 어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CEO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는 직원들을 원하잖아요. 자율성이 높고 자극 추구가 높으면서 위험 회피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잘 따라주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여성 상담자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줄 거라는 환상이 생기면서 여성 내담자가 신체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여성 상담자도 평상시에 하고 싶은 거대로 못해서 답답하게 살아왔는데 남성 CEO 내담자가 그걸 뭔가 이뤄줄 수 있고 추진력 있고 강하게 끌어줄 것 같은 약간 마초담까지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외모적으로 자기의 평상시 이상형이었다면 그걸 빼박이겠죠. 각자가 뭔가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내 스스로 잘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들, 이성의 쌍을 만났을 때 강한 감정들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주의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엄연히 목적성이 있는 상담 관계라는 거죠. 상담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녹음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간과 장소는 어떻게 정해서 만날 것이며 상담을 마치고 나서 기록은 어떻게 보관하거나 파기할 것이며 상담 장면 바깥에서 만났을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등등등 법 조항처럼 문서화하고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정보를 상담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일종의 권력 관계도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담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로도 볼 수 있어요. 상담자는 돈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 안에서 내담자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을 쓰는 거잖아요. 저희도 심리적 지식, 임상 등 경험을 쌓아서 그것을 통해 도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목적에서만 쓰여야 하는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담자가 내담자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나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생기게 되면 또 그것이 신체적으로 억제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게 이런 성관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를 그렇게 그루밍하고 마치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당신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완전히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고 철저하게 가해자로서 피해를 주는 행위인 거거든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정해놓은 윤리 강령 속의 상담관계 속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성관계나 이성적인 관계에 대한 제한이 풀린다고 하지만 3년이라고 설정해놓은 이유는 저의 해석이지만 3년이 지나고서도 그런 이성적인 감정이 서로에게 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가 담긴 건 아닌가 싶어요. 전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감정일 수 있거든요. 심리적 지식 또한 도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는 일종의 권력으로서 좋은 기능을 하는 권력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쁜 기능을 하는 권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로틱 전이가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담자와 상담자 두 사람 차원에서 다 내가 그런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막 이성적으로 막 내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막 끌려서 내가 상담자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걸지 더 의식이 되고 평상시와 다르게 감정도 올라오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정도가 심하다면 상담사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상담 장면에서 이 관계에 대한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그러한 에로틱 전이가 낮춰질 수 있도록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누구시 이런 면에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느낀다.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데? 당신은 어떠하시냐?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서 그
무의식적으로 올라왔던 마음들이 해소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담적인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꼭 상담사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담자의 경우도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희도 상담사 자격을 딸 때 교육 분석을 의무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내가 유독 이 내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많이 가서 막 계속 웃게 되고 더 막 예쁜 척을 하려고 하고 이런다. 그걸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상담자도 역시 감정적으로 추스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의식화돼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리퍼를 해야 되는 문제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허가하는 상담 심리사 자격증이지만 정말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시험들과 자격 과정 중에서 저는 가장 어려웠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격증 따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나 임상심리사를 제외하고 일반 상담사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학회에 소속이 되어 있죠. 아직은 상담사가 국가 공인 자격으로 인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2급 자격증만 하더라도 취득하기까지 3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만큼 아주 까다롭게 자격 검증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윤리적인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것도 전문성이니까요.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 명되는 사건들이 있어서 상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게 사실인데 아주 극소수인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스스로 성찰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이 무의식이라는 건 나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기저에 묻히면서 나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내담자의 심리적인 무의식 역동들이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과 공간 정해진 관계 내에서 아주 목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나눈 말씀 유용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영상이 좋으시고 다음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